저희가 저번 영상에서는 수원 전세 사기 사태에 대해서 다뤘는데요. 그런 소식을 보면 앞으로 점점 더 빌라 전세 구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빌라 전세를 가장 안전하고 현명하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지 모두가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희 로맨즈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이런 집은 절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싶은 유형이 뭐가 있을지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요. 두 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근저당이 누가 봐도 많이 잡혀 있는데 공인중개사가 괜찮다고 하는 경우 그 집은 피하세요. 담보대출이 과다하면 경매로 넘어갈 확률이 크고요. 보증보험 가입에 거절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불법 건축물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생활시설 상가 내부를 주택으로 개조해 임대한 불법 근생 빌라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 대책에 아예 들어가 있질 않아서 일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 처음부터 보증금 대출이 은행에서 안 나오고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됐을 때 법적 보증금 보한도인 소액 보증금 우선 변제도 못 받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져주지 않는 거죠.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전세 계약이랑 매매 계약이랑 같이 하자는 집 역시 말리고 싶어요. 집주인이 바뀐다는 것은 내가 전세 계약을 하는 데 있어 법적으로도 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요구한다면 집주인이 바뀌고 등기까지 마무리된 다음에 하겠다고 얘기하시고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 집은 그냥 버리세요. 최근에 워낙 전세 관련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안심 전세 앱이라는 게 생겼더라고요. 안심 전세 앱에서 등기부를 한번 열람하면 등기 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최대 2년 6개월간 알려준대요. 이거를 하면 내가 전세 들어간 집에 무슨 이슈라도 생기면 바로 알림이 와서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어플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좋다고 생각한 게 보증가입 여부도 확인할 수 있고 아니면 직접 보증가입도 가능하니까 부동산 잘 모르는 사람도 조금만 발품 팔면 집을 잘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빌라 전세를 구하려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빌라 전세를 구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 6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는 계약 전후로 등기부 등본을 잘 확인해야 됩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집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용어로 등기라고 하는데 그대로 베껴놓은 게 등기부 등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갑구와 을구가 중요한데 갑구는 그동안 이 집을 누가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을구는 여기에 빚이 얼마나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는 집에 불법 건축된 게 있는지 보는 건축물 대장 정도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임대인 세금 체납 정보나 신분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인중개사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곳인지 알아야 돼요. 계약서는 요즘 당연하겠지만 표준계약서로 부동산 계약을 해야 나중에 불리한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확정일자를 스스로 챙기는 것이에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임차권 등기나 선순위 채권 등 여러모로 쓸 때가 많으면서 여러분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보장받는 때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이거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상당히 막막할 것 같습니다. 여러 사건이 있고 난 후 전세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게 생겼습니다. 처음 보는 거라서 한번 검색해 봤는데요. 법률 자문도 받을 수 있고 전세 피해별 대응 방안 그리고 주거나 금융 지원도 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상담 정도만 가능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이런 거 대행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사기를 당했을 경우 경찰에 신고는 직접 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직접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응하는 게 최고로 좋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당장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 이런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사기를 당했는데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저희가 업로드했던 다른 영상도 참고해서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쓸 때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만 기재되어 있었는데요. 2024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이 반드시 기재가 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가 없어서 전세 사기 조사 및 수사가 사실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의 소재지, 명칭, 등록번호 등 대부분의 정보가 기재되기 때문에 전세 사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임차인은 전세 사기 특별법을 통한 지원을 받는 게 더 용이해지고 공인중개사 또한 책임이 강화되므로 더욱 안전한 매물만 골라서 거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계약서 양식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는 현재 부동산 거래 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 중인데요. 개정된 법이 시행되고 나면 허위 정보를 신고한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게 됩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어쩌면 행정처분이 따라오게 될지도 모르고요. 이런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전세로 빌라를 들어가야 하는 분들이 피해 없이 행복하게 집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세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혹시 법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저희 로맨즈로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 또는 임대차 계약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로맨즈의 남성님 변호사 신학권 변호사였고요.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